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며칠 전에 타계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정치하면서 JP를 직접 대면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대면 정도가 아니라 예. 공무원 생활하면서 총리 시절에 공보비서관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해외 순방도 같이 수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개인적인 풍모나 이런 또 그 유머 이런 것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기억나는 게 정태근 의원하고 같은 기억인데 이제 MB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경선이 치열했잖아요. 2007년. 예. 네. 그때 JP가 이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좋아하지 않아요. 네. 사촌 형부지만. 네. 네. 갖고 이제 우리가 JP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MB 캠프에 계셨을 때. MB께서 이제 JP하고 식사 약속을 했어요. 예. 한정 식당에서. 근데 술을 되게 잘 드세요 그때도. 그때만 해도 그 굉장히 연로했을 때인데. 네. 10대 썼을 때죠 그때가. 그렇죠. 네. 근데 MB는 이제 술을 많이 안 드는 편이에요. 주량은 강하지만 술을 안 먹는데 이제 JP가 주니까 그걸 거절 못하고 MB가 취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JP는 이제 저 MB하고 저하고 정태근 그 당시 부시장인데 있으니까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술 사역을 연거푸 2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JP에 대한 술 사역을. 뭐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서울시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뭐 신년 때 이제 시장을 대신해서 이제 인사도 가고. 그런데 그때가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이 되셨을 연세세요. 그러신데. 거의 뭐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매일 운동을 하시고 저녁 때 약주를 드시는데 약주도 굉장히 잘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보면 이제 말을 하는 데서 힘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목소리도 그 정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그 JP가 무슨 선거에 깊이 관여한다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당시 이제 굉장히 경선이 치열한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이제 MB가 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그때 이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셨죠? 김종필 전 총리께서. 최태민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을 JP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아니 뭐 최태민 씨하고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간 두 분 사이하고 김종필 전 총리하고 무슨 아니요. 이제 국정농단이죠. 그때도 영예 시절에 국정농단을 최태민과 이제 했고 청와대 뭐 이런데 그냥 요소요소에 사람을 박아놓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건 줄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에도 최태민이 이제 뭐 역할을 한 거죠. 거기까지 나가는 거. JP 우리 옛날에 팟캐스트에서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JP는 박정희 대통령 일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JP가 굉장히 뛰어난 그 능력과 열정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51년도에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의 셋째 형 박상희 씨의 첫 장녀 박영옥 여사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도 영세 반려라고 해서 그분 옆에 가서 지금 이제 그 모셔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박상희라는 분은 그 일제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해방 전후 그리고 46년도에 이제 대구폭동 당시에 이제 사살이 됐는데 그 당시에 영남 좌파의 거두입니다. 좌익들의 거두고. 그분의 장녀하고 51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살아생전에 박상이라는 사람의 이제 카리스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장녀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JP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5.16을 기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60년도에 4.19가 난 다음에 국내에서 정군 파동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JP가 중령이었는데 정군 파동을 주도를 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옷을 벗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쿠데타를 해야 되겠다. 자신의 표현으로는 혁명을 해야 되겠다고 궁리를 하면서 이제 그 파트너가 된 사람이
박정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5.16 쿠데타의 주역은 JP고 기획자죠, 기획자. 박정희는 거기 얹혀서 간 거죠. 실제로 김종필 전 총리가 그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처럼 약한 사람이 없다. 약한 것을 강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혁명도 처음에 내가 하자고 했고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회고한 바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61년도 4월 19일 날 하기로 했다가 결국은 못하고 두 번이나 미루고 5월 16일 날 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정두원 의원님 보니까 1999년에 국무총리 공보비서관을 지내셨으면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그렇죠. 국무총리실에 계시고 공동정권 시절에. 그때 이제 또 국무총리실에서 일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김종필 총리하고는 뭐 얼굴 마주칠 일도 없었던 분이지만 하여간 그 공동정부 때문에 그분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뭐 김종필 총리는 정권 창출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힘이 많이 실리기도 했고요. 근데 하여튼 그 총리를 또 한번 지내신 바도 있고 그래서 행정의 달인 그 김종필 총리의 그 어떤 수완과 능력을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총리 시절이죠, 우리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공동 정권이었기 때문에 내각제 사인을 이제 사실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총리께서 그 사인지를 내밀면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총리가 그 양반이 결코 오버하는 사람은 아닌데 결정적인 때는 들고 가서 이건 안 됩니다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세 총리죠. 아이고 실무자들이 일하기 딱 좋았겠어요. 그때 신났어요. 뭐 그 예산도 많이 갖고 오고. 자 그렇게 JP의 공도 있고요. 근데 과도 또 많이 또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의 주역이었고. 사실 정보부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정보 정치의 그 폐해를 이제 창시한 사람이죠. 네.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궁금한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셨죠? 김종필 전 총리께서. 최태민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을 JP는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철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아니 뭐 최태민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간 두 분 사이하고 김종필 전 총리하고 무슨 아니요. 이제 국정농단이죠. 그때도 영예 시절에 국정농단을 최태민과 이제 했고 청와대 뭐 이런데 그냥 요소요소에 사람을 박아놓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건 줄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에도 최태민이 이제 뭐 역할을 한 거죠. 네. 거기까지 나가는 거. JP 우리 옛날에 팟캐스트에서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JP는 박정희 대통령 일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JP가 굉장히 뛰어난 그 능력과 열정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51년도에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의 셋째 형 박상희 씨의 첫 장녀 박영옥 여사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도 영세 반려라고 해서 그분 옆에 가서 지금 이제 그 모셔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박상희라는 분은 그 일제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해방 전후 그리고 46년도에 이제 대구폭동 당시에 이제 사살이 됐는데 그 당시에 영남 좌파의 거두입니다. 좌익들의 거두고. 그분의 장녀하고 51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살아생전에 박상희라는 사람의 이제 카리스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장녀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JP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5.16을 기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60년도에 4.19가 난 다음에 국내에서 정군 파동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JP가 중령이었는데 정군 파동을 주도를 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옷을 벗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쿠데타를 해야 되겠다. 자신의 표현으로는 혁명을 해야 되겠다고 궁리를 하면서 이제 그 파트너가 된 사람이 박정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5.16 쿠데타의 주역은
JP고 기획자죠, 기획자. 박정희는 거기 얹혀서 간 거죠. 실제로 김종필 전 총리가 그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처럼 약한 사람이 없다. 약한 것을 강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혁명도 처음에 내가 하자고 했고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회고한 바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61년도 4월 19일 날 하기로 했다가 결국은 못하고 두 번이나 미루고 5월 16일 날 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정두원 의원님 보니까 1999년에 국무총리 홍보비서관을 지내셨으면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그렇죠. 국무총리실에 계시고 예, 공동정권 시절에. 예. 그때 이제 또 국무총리실에서 일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김종필 총리하고는 뭐 얼굴 마주칠 일도 없었던 분이지만 하여간 그 공동정부 때문에 그분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뭐 김종필 총리는 정권 창출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힘이 많이 실리기도 했고요. 근데 하여튼 그 총리를 또 한번 지내신 바도 있고 그래서 행정의 달인. 그 김종필 총리의 그 어떤 수완과 능력을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총리 시절이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제 공동 정권이었기 때문에 내각제 사인을 이제 사실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며칠 전에 타계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정치하면서 JP를 직접 대면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대면 정도가 아니라 공무원 생활하면서 총리 시절에 공보비서관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해외 순방도 같이 수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개인적인 풍모나 이런 또 그 유머 이런 것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기억나는 게 정태근 의원하고 같은 기억인데 이제 MB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경선이 치열했잖아요. 2007년. 예. 네. 그때 JP가 이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 사촌 형부지만. 네. 갖고 이제 우리가 JP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MB 캠프에 계셨을 때. MB께서 이제 JP하고 식사 약속을 했어요. 한정 식당에서. 근데 술을 되게 잘 드세요 그때도. 그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연로했을 때인데. 10대 썼을 때죠 그때가. 그렇죠. 네. 근데 MB는 이제 술을 많이 안 드는 편이에요. 주량은 강하지만 술을 안 먹는데 이제 JP가 주니까 그걸 거절을 못 하고 MB가 취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JP는 이제 저 MB하고 저하고 정택은 그 당시 부시장인데 있으니까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술 사역을 연거푸 2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JP에 대한 술 사역을. 뭐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서울시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뭐 신년 때 이제 시장을 대신해서 이제 인사도 가고. 그런데 그때가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이 되셨을 연세세요. 그러신데. 거의 뭐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매일 운동을 하시고 저녁 때 약주를 드시는데 약주도 굉장히 잘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보면 이제 말을 하는 데서 힘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목소리도 그 정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그 JP가 무슨 선거에 깊이 관여한다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당시 이제 굉장히 경선이 치열한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이제 MB가 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그때 이제